정치권 소식 한 가지 더 다룹니다. 올해 예산안 진통 끝에 해를 넘겨 통과됐죠. 그 마지막 진통에 바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있었습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끝까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체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외촉법이 뭔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가? 박영선 법사위원장을 전화에 직접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기업의 증손자 회사에게 100% 투자해야만 하는 지분을 50%로 줄여서 예.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에는 지분을 50%만 주자라는 이제 그런 것인데요. 예. 이 법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그 무슨 재벌 회사가 하나 있으면 네. 계열사를 만들면 그게 자회사가 되고 그 거기에 계열사가 이제 손자 회사가 되죠. 또 만들면 손자 네. 회사가 되는데 그 손자 회사가 또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는 근데 그 손자 회사 만들 때까지는 굳이 100% 투자 이런 규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20%까지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20%만 투자하면 되고요. 근데 증손자 회사 만들 때는 꼭 100% 하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우선? 그 이유는요. 줄줄이 사탕식으로 기업이 계속 계열 아하. 재벌사를 만들게 되면 예. 콩나물 회사, 떡볶이 회사, 문방구 회사가 많이 생겼다고 요새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경제민주화가 작년 대선에서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증손자 회사를 허용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은 지주회사를 만들 때는 손자 회사까지만 만들 수 있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증손자 회사를 만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됐는데 예. 다만 증손자 회사는 100%를 투자해야 된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증손자 회사를 만들게 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제한 규정을 뒀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재벌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상당히 많은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그렇습니다. 갖게 되는 걸 막자 이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던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보다 더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고 이 지주회사 체제라는 것이 99년도 IMF 이후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을 때 이 경제력 독점 현상, 재벌의 경제력 독점과 조금 전에 지적하신 문어발실 확장을 막기 위해서 지주회사 체제를 권유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나라의 건전한 경제 패러다임인 지주회사 체제를 이제 흔들게 되는 법이 되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네. 하지만 나머지 50%는 반드시 외자 투자여만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가능한데요. 지금 손자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그러면 왜 증손자 회사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재벌들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압력과 로비를 했겠느냐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지주회사 체제라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재벌들이 모 회사에서 자회사를 만들면서 아들에게 이제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자기 재산을 이제 증여를 했고요. 또 그 아들이 손자가 생기니까 이제 손자에게 또 증여하고 이제는 증손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증손자들에게 이제 이 회사를 이제 합법적으로 좀 물려주고 세금도 덜 내고 형법을 써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런 부작용이 앞으로 굉장히 우려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법이 정경유착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 프레임의 틀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경유착과 재벌의 압력에 굴한 법이죠. 우선 외국인들이 투자하려면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굳이 왜 증손자 회사에다 그걸 허용해달라느냐 이 말씀인 거고요. 방금 정경유착, 재벌과의 유착 그런 표현 쓰셨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법은 SK와 GS가 지난 1년여 동안 꾸준히 로비를 하고 다녔고요. 이명박 정권 말기에도 이 법을 손대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SK가 검찰의 수사를
갖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로비가 수사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예. 잠시 로비를 중단했다가 예.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충분히 그런 증거가 있지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은요.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2조 원을 투자할 테니까 예. 미국의 지주회사법을 고쳐달라고 의회에 가서 로비를 한다 그러면 예.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고쳐줄까요? 아하. 그렇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당장 SKGS는 그 외국 자본하고 접촉이 돼서 2조 3천억 투자 유치를 하게 되는 건 맞는 겁니까? 하겠다고 하니까 기다려 봐야죠. 그런데 SK 같은 경우는요. 예. 이미 지금 공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뭐 투자가 안 들어와서 공장을 못 세운다. 이것은 하나의 예. 핑계거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굳이 SK와 GS가 말이죠. 네. 외국인과 지금 그 투자자들과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는 우선 전제로 해놓고 예. 그걸 꼭 증손자 회사로 해서 50% 투자를 받아야만 하겠다고 하는 게 네. 박영선 법사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진짜 증손자한테 주기 위한 회사를 만드는 겁니까? 그냥 손자 회사로 50% 투자 받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왜 현행 법으로도 손자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예. 꼭 증손자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느냐, 그 부분을 납득 못하겠다. 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예. 답변이 이렇게 왔습니다. 손자 회사에 투자하려니까 불편하다. 불편하다? 네.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법을 바꿔주는 나라. 저는 이것은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가 불편한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 뭐가 불편한지 설명하지 않고 그저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법은 2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2조 원의 법을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저는 앞으로 이 법이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체제를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만 허용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증손자 회사 외국인 투자만 유치하면 50% 지분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하고 김기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한 번 걸릴 수 있는 규정을 막판에 수정안으로 집어넣어서 그것이 통과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래도 앞으로 50% 외국 돈만 끌어오면 또 재벌이 회사를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 알겠습니다. 만들 수 있던 걸 두 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돈이 예. 과연 정말 그 외국 돈인지 아니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다 빼돌렸다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돈인지 예. 그 증손자 시민권자 외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증손자의 돈인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왜 거기에 동의했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요. 제가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자. 그리고 단 하루라도 좋으니까 이 법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만약에 그래도 이 의원들이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찬성을 하게 되면 통과시키자고 했는데 예. 민주당 안에서는 이미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이 법은 절대 안 된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의 건전한 경제 패러다임을 가져가는데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리고 이 법만 통과되면 마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처럼 대통령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표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표결 결과는요. 약 80명 이상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기권을 포함해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박영선 위원장도 두 곳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서울시장 출마설이 있고요. 네. 박기춘 사무총장은 고향이 경남이시라고요? 네. 경남지사 출마를 당원들이 바라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네. 어느 쪽에 가실 겁니까? 제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정치를 하는 목적이요. 어떤 이런 경제민주화의 재벌개혁,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것이 검찰개혁, 이제 이런 문제들이었는데요. 기회균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서울시장 출마라든가 경남도지사 출마가 제가 추구하는 기회균등한 나라 그리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까? 글쎄요,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